빅팜에 가장 가깝게 가고 있는 기업이자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공 확률이 매우 매우 높은 기업, 관세로 난리부르스를 치든 저런 어떤 뭐 침체 영향이 막 6개월 이상 가든 어떤 기업을 갖고 있으면 정말 편안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딱 한 종목을 꼽으라면 셀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트론이 우리가 바이오시밀러 뭐 CDMO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임상해도 된다는 승인 받았죠. 바로 ADC 신약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에게 임상을 해도 됩니다라고 승인을 내줬어요. 셀트론이 이 신약의 개발로 항암제, 우리가 레키로나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신약이고 그렇게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죠. 글로벌 시장에 그거를 알린 그 자체가 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직판으로 또 영업력을 가지면서 나가는데 큰 일조를 했을 겁니다. 진단키트까지 치료제와 함께 공급했던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이제 그 직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번 실적 분석을 해보면서 놀라는 부분 제가 이제 체크드렸지만, 야, 유럽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신규 제품들 직판인데 저렇게? 하여튼 그 성과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랜드의 어떤 그 가치가 정말 이제 확실히 드러난 거죠. 확실히.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이 항체 관련된 기술, 생산, 상업화, 레키로나까지 만들었던 신약 개발의 경험, 여기 그렇죠?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개발해서 성공했고, 레키로나 항체 신약 1년 만에 성공. 신약 개발 본격 돌입 2년 만에 IND 신청해서 오케이 승인 받았습니다. 거침없고 대한민국 최초의 빅팜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빅팜의 모델입니다. 지금 셀트론은 신약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신약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ADC 다중항체라고 했습니다. 둘 다 항체, 그쵸? 자신들의 강점, 성공 확률이 높은 쪽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키워나가는 게 성공의 화두죠. 저는 인생의 아주 기준과 같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신봉하는 기준이 장점에 집중하자예요. 저도 단점도 물론 많겠죠,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장단점이. 장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장점에. 셀트론은 완벽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저는 매우 높게 보는 이유가, 야, 이거 뭐 딴 것도 아니고 이거 자신들이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서 또 타겟을 뭘 할지까지도 매우 승률 높은 구간, 창출시킬 구간을 잡아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트렌디한 것만 쫓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지 아시겠죠? 실리를 따지는 겁니다. 야, 우리 뭐 이런 거 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떠벌리고 우리 막 밸류 높이려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업가들 중에서. 근데 셀들은 그런 걸 하진 않아요. 무조건 실리예요.
음. 막 임상 이상까지만 가도 막 기업가치 높아지는 막 그런 어떤 파이프라인 잡아가지고 적응증 잡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 실리를 따진다는 거예요.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의 어떤 이 기전들하고 타겟 이걸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셀트론이 만들고 있는 신약들의 성공 확률이 매우 그 13개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13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28년까지. 뭐 이 13개를 다 성공할 수는 없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빅팜들도 요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성공 확률 높이는 건데 이 한 절반 정도는 성공하지 않겠는가? 뭐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뭐 1상 후기, 2상 정도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 나오잖아요,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신약 임상 결과 이런 것들 나올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런 것들 같이 분석하겠지만 신약 성공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셀트로는 이 플래곤 기술을 가져온다든지 전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가져오지 뭐 어디 1상 지나고 2상 단계 걸 가져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신들이 이제 초기부터 해서 확률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딴 데 있는 거 가져오는 것보다 내부적인 이제 유한영행은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여기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뭐 굳이 1, 2상 단계 있는 거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죠? 자기 자체적으로 하면 되니까 가장 가성비 좋잖아요. 그래서 셀트론이 제가 볼 때는 이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됐네. 하여튼 뭐 ADC 이 분야 자체가 이 셀트론이 이 시장 규모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ADC가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보인다. 바이오 기업들은 공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메이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받을 수 있어요. 글로벌 ADC 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셀트로는 기술 도입, 개발 가속, 상업화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국내에서 가장 잘 갖춘 ADC 개발 주자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ADC 시장 선전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면에서도 셀트론에게 유리한 포지셔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셀트론은 6개 ADC 후보 물질이 개발 중이고 올해 3개가 임상시험 진입할 예정입니다. CDP-70 심해 표적 ADC로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등 고용암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단 일상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CDP-71, CPT-73도 이제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과 함께 올해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셀트론은 이제 파이프라인 CP70 일단은 이제 그 일상 승인을 받고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건데요. 왜 이게 맷 ADC 타깃으로 하는 걸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분야에 이제 가고자 함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이 이제 전체 고형암 시장에서 가장 큰 표적 항암제 시장이죠. 그래서 이제 타그리소의 내성 환자만 계산하더라도 매년 15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이 기전적으로 내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3차 치료제로 가장 좋은 표적임에도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시장을 침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구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커나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사실 유한양행에 투자하는 게 같이 투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시장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난 거를 타겟팅해서 지금 셀트론이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타겟층도 계속적으로 이제 비소세포 폐암, 또 이제 대장암, 또 유방암 이런 쪽으로 이제 늘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의 어떤 규모를 타겟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TP71, CTP70 역시도 일단은 잘 해나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특허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뭐 종합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어떤 큰 그림 구도 하에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을 비켜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뭐 그 중에서 바이오 업종을 이제 또 꼽아드리기도 했지만 그 부분들, 또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제 올해를 볼 때 안정성을 지니면서도 뭐 관세로 뭐 그냥 뭐 증시가 뭐 칼춤을 추든 어떠하든 그게 개의치 않고 제 갈 길을 갈 수 있는 기업이자 또 장기적인 업사이드가 활짝 열려있는 기업으로 셀트론을 좀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셀트론은 이제 이슈 있을 때마다 이제 계속 분석해드리는 대표적인 장기 투자 대상의 어떤 종목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기업이 왜 빅팜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이 부분이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올려줄 가능성이 높는 것이냐, 신약 개발의 어떤 흐름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높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 흐름, 차트적인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Q&A 하고 같이 진행을 할게요. 뭐 오늘 제가 이제 벌써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요. 한 30분 정도는 제가 Q&A 시간을 가지면서 차트적으로 좀 체크해 드릴 것들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이오 종목들을 한번 좀 볼게요.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제가 아까 8대 종목으로 꼽아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어떤가요? 상승 추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상승 추세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권에서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이때는 글로벌 증시가 좀 이제 조정을 받던 구간이었고, 한국 증시도 정치적 불확실성 뭐 여러 가지가 뒤섞이면서 바이오 전체적으로 조정받을 때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중기평선 지지받고 다시 또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신고가 흐름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매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는 지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명문적으로 실적의 우상향이
가시성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 업종 내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체크해 드린 부분들이 그 지난 3년 동안 보시면, 지난 3년 동안 22년, 23년, 24년, 그쵸? 3년을 횡보했어요. 이게 3년을 횡보했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이제 빠진 거는 이해돼요. 그쵸? 바이오 다 빠졌으니까, 그냥 바람 빠졌으면 금리가 이렇게 치솟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 매출 성장이 못했어요. 코로나 때 진단키트가 붙었었죠. 그 진단키트 부분이 빠지니까 이제 다른 부분은 올라왔는데,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올라왔는데, 그게 빠지니까, 매출이 없어지니까 매출액은 정체를 보였던 거죠. 본질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올라가질 못했던 게 맞는 거예요. 20년도 1조 8천억, 21년도 1조 8천억, 22년도 2조 2천억, 23년도 2조 1천억. 셀트론의 이제 매출입니다. 근데 작년 3조 5천억, 합병 효과죠. 이제 합병 시너지로 넘어갑니다. 올해 4조 5천억에서 5조 사이로 매출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는 시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많이 올라오긴 해서 우리 주가만 보더라도, 주가만 보면 와, 이거 어떻게 이거. 근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금 실적에 이제 가시성이 높아지는 어떤 이슈들을 본다면, 이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키트루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향후 업사이드 키트루다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밸류에이션에 20조 정도 시총에. 근데 ADC는요, 에너투,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테오젠에다 부분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 기업이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가장 큰 매물대 벽에 들어와 있죠. 존슨존슨이 4월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아타그리스 말고 이거 처방,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기적으로 매출이, 로열티가 들어오는 관점을 본다면, 또 그걸 통해서 업사이드를 내기 위한 여러가지 M&A라든지 뭔가 액션들이 취해질 걸 예상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유한양행도 매우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죠. 에스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뚜렷하게 지금 엄청난 속도의 매출 증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중장기적인 흐름이 우상향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해 대비 26년 9천억, 근데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로 엄청난 퍼포먼스로 나타나죠. 리가켄 바이오 역시 상승 우상향 기조, 중장기성 우상향 기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큐로셀 뭐 아까 체크드렸고, 파마리서치도 꾸준한 우상향의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우상향 기조의 흐름과 또 관세 영향 비껴 있는 것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까 이제 전체 그 미국의 어떤 역학 구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매우 우호적인 흐름이고요. 최근에 또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쪽이 뷰티 쪽에서 APR입니다. 제가 APR 뷰티 쪽으로는 그 파마 리서치하고 또 요 APR을 중점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이사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저는 관점의 한 절반은 대표이사예요. APR을 바라보는 투자적 관점의 한 절반 정도의 포션을 대표이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Q&A 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전체는 못 봐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영상은요 5일간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팬딩에서 이제 1월달, 2월달 진행했던 건데요. 그 팬딩 멤버십 1년 구독권 20% 할인 이벤트를 이번에까지 해드린 걸로 팬딩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으로 이 팔로우를 하신 분들에게 여기 이제 이렇게 팔로우를 하신 분들에게 2주 동안 업로드되는 신규 콘텐츠들 체험 쿠폰을 지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팔로우를 하시면 2주간 또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딩이란 공간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활용하는 어떤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는 지금 투자의 어떤 그 흐름들과 또 이 흐름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매일마다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한다는 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제 조정이 크게 만들어지거나 할 때는 당연히 헉하죠. 헉한단 말이에요, 사실.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알테오진이다, 리가캠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20-30% 조정 쉽게 받잖아요. 헉한단 말이에요, 사실. 거기 막 한 1억 들어있으면 3천 날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이니까 학습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런 포인트예요. 지금 관세 부분이 뭐 증시에 뭐 조정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매일마다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계속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를 설득하고 나는 이런 기준, 이론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 이 기준이 100%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비중을 높여야 돼. 이런 어떤 기준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 결과물 자체가 일관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이게 감정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그 감정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려면 뚜렷한 그런 가치관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다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런 공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AI를 매우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제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제 주변 분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고, 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확하게. 제가 반복해서 항상 특강 시간에도 얘기하고, 여의도 강연회 할 때도 얘기 드리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지인분한테 유튜브를 만드셔야 된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드셨거든요. 나만의 IP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AI 툴을 활용해서 지금 내 브랜드든 내 지식이든 아니면 나의 아바타 같은 뭔가 페르소나를 만들어서든 플랫폼에 내가 안착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콘텐츠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이제 AI 때문에 AI로 만들어내는 상향 평준화. 상향 평준화. 내가 이 분야에 30년 있었으니까 내가 전문가야. 이제 이런 의식 무너질 겁니다. 무너져요.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AI에 쓰는 월 구독료만 지금 100만원 넘게 쓰고 있어요. 끝났어요. 완전 끝났습니다.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지배하게 돼요.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여기 20년 있었고, 내가 인생 경험이 많고, 끝났습니다. AI로 쓰면, 지난 20년의 주식시장의 역사, 학습을 금방 할 수 있고, 그 자료에 대한 것도 논문급으로 5분이면 다 뽑아냅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려요. 여러분들 퇴직하고 나서 30년에서 40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지인분한테 진짜 십수시간, 열 몇 시간 그런 거 설명해서 설득해요. 지인이니까. 여러분들 제 옆에 앉아있으면 제가 이거 지금 3시간 동안 이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만들고 거기서 나의 뭐 경험, 지식, 또 AI로 만든 여러 가지 자료부터 해가지고 내 일기 같은 것들이든 뭐 좋은 어떤 이미지 만든 거, 음악 만든 거, 글 만든 거, 또 투자에 내가 뭐 경험 많다 하면 투자에 관련된 아주 좋은 만드셔야 돼요. 저희 이거 뭐 주식 얘기 떠나서 주식은 나 그런 거 하기 싫다. 빅테크 플랫폼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거 그냥 사셔야 돼요. 셀트리온, 알테오젠 이런 거 사서 그냥 쥐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닌 지금 단타 게임 이런 것들 분명 단타를 통해서도 시드를 만들어내고 시드를 창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을 어떻게 무얼 하며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걸 잘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서툴러요. 이 되게 저는 엄청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 음. 제 이제 회원층도 그렇고 이제 이제 선배님들도 뭐 50대 뭐 중반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이가 많아서 뭐 서툴고 막 저는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그런 걸로 종속돼가지고 못하는 사람으로 나를 스스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막 막 디지털 막 이런 걸로 뭐 하고 AI로 뭘 하고 이런 것들 된다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이 AI 툴들 일단은 챗 GPT 뭐 제미나이부터 해가지고 최근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록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테슬라가 그 트위터 X가 이제 제공하는 퍼플렉시티도 쓰고 있고 딥시크 이런 건 안 씁니다. 예, 좀 쓰다가 영 아니라서 그런 거 하고 지금 웬만한 거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음. 그래서 써보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명확해지고 있고 반드시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 AI 에이전트 이제 급으로 갈 거거든요. 음,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요거 바로 지금 영상 듣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하셔서 뭔가 이 클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 만들어서 이제 키워나가는 거. 그런 거 한번 클럽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물건도 파는 거예요. 물건도 팔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디지털 자산화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뭐 계속 제가 특강마다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죠.